앞서 보신 대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금리 인상인데요.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다만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종전의 세 차례에서 두 차례로 내려잡으면서 통화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상 반대 압박 속에서도 일단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웨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연준이의 통화 정책은 순수한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면서 이제 이 금리를 지금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실업 지표, 고용 지표와 성장률 지표가 아직은 성장 추세에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가도 지금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장기 물가대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만일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칠 경우 유동성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연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를 올렸고 또 당초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라는 말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완화된 이 커멘트를 요구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뉴욕 증시 다우존스가 300포인트 넘게 빠진 겁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FOMC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올리지 말 것을 압박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압박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유동성은 부족이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수치만 보지 말아라. 니네가 지금 물가 지표, 성장률 지표, 고용 지표만 보고 통화 정책을 안 해. 그러지 말아달라. 라면서 직간접적으로 시장을 느끼면서 현장을 좀 체감하고 동결해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거리가 먼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은 자기 손으로 뽑았잖아요. 네. 탄핵감이거든요. 뒤끝 장렬일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정치적인 압박, 직간접적인 트위터를 통한 아니면 자기가 이제 수하에 놓고 있는 언론을 통한 연준의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은 매파도 그리고 비둘기파다는 중도파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색무취라고 하지만 연준이 내부의 12명의 의견을 이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지표에 따라서 이제 이 통화정책 방향을 가져갈 텐데 문제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는 달리 이미 중립 수준의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임박했다라고 말한 만큼 이 통화 금리 인상 속도는 다소 완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네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다시 0.75%포인트로 확대가 됐는데요. 한국의 기준금리 압박도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이제 0.5%포인트로 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금통위 내부에서도 두 명 금리를 동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선제적 대응이 불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 달여 만에 또 0.75%포인트 벌어졌고요. 그렇죠. 또 연준이 내년의 금리 인상 전망, 점도표를 기준으로 한 전망이 3회에서 두 차례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기만을 감안하게 되면 내년의 금리를 올리지 못하거나 한 차례 정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버거워하는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한은의 운신의 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미국을 따라서 금리 인상을 마냥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1%까지도 지금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걸 경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마당에 지금 내년도 올해 정부는 2.6에서 2.7%의 성장률을 전망할 정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는 한 자본 유출은 일정 부분 불가피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고 있는 것 바로 금리 격차가 1%포인트 넘게 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 경제가 정말 위축되는 속도가 가파라지는 경우에 대규모로 자금이 빠진다면 분명히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이제 한국 경제를 감안하게 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점진적으로 가져가 주는 게 가장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2회로 낮췄거든요. 이거 좀 점진적으로 가겠다. 그 정도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좀 하강 국면에 이제 접어드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국고채의 단기물과 중장기물이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2년물과 5년물은 이미 역전이 돼 있고요. 이 바로미터가 바는 게 말 10년물 국채인데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의 금리가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한 과거 7차례의 경우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의 운신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사실 미국의 이제 중립적인 금리 수준은 3.25%입니다. 내년에 2차례 더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이 되면서 미국의 물가 상황과 그리고 이제 통상 압박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줄인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열 우려가 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미국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네. 지금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를 넘었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 2%를 밑돌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이 매파, 긴축을 선호하는 성향보다는 다소 비둘기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들은 2020년 미국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연준의 통화 조절 속도는 다소 완화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우리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인철 소장과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